저는 국내랑 미국 비중이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다른 데서 했었는데 네. 그 7대3 비중 정도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만 가지고 댓글에서 실망이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국내 주식 말고 다들 미국 주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지금 국내 주식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배당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되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면 미국 주식들이 훨씬 더 고평가 상태고요. 반대로 말하면 국내 주식들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주주 친화를 잘 해주는 기업이 있다라면은 저는 그 상황에서는 국내 주식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에 최대한 신경을 덜 쓰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면 배당을 받는 것만 목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떨어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 배당은 확정 수익이거든요. 내가 주식을 팔지 않으면 오늘 월급만큼 사라지든 월급만큼 더 벌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단순히 배당금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돈워리 박남숙입니다. 지난 한 해 배당주의 인기가 참으로 대단했는데요. 오늘은 배당주 가운데 고배당주에 투자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신 분 모셔봤습니다. 투자도 쇼핑처럼 한다는 주식 쇼퍼 김태환 작가 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주식 투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배당주 그리고 가치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쇼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배당주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현재 자산 규모와 배당주의 투자 비중 그리고 최근의 수익률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12월부터 좀 많이 안 좋았고요. 네. 11월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만 해도 주식 투자 운영하는 규모는 한 6억이 조금 넘었던 것 같고요. 12월부터 좀 쪼그라들어서 이제 5억대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90% 정도는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배당주 위주로 네.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2020년 그때는 연간 배당금 수익이 350만 원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1,300만 원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간 배당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사실 23년, 24년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올해는 한 2,7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원화와 달러 둘 다 포함한 금액이고요. 물론 이제 누가 보기에는 투자를 되게 잘해서 배당금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당연히 투자 원금 자체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네. 배당금도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중에 일부를 투자를 할 거고요. 배당금을 받으면 그 배당금도 계속해서 재투자하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저는 주식을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벌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맞벌이거든요. 맞벌이 하니까 와이프하고 둘 다 돈을 벌면서 이제 나도 돈을 벌고 와이프도 돈을 벌고 우리 자산도 함께 돈을 번다라는 개념에서 저희 집은 3명이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배당주, 특히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밝혀주셨는데요. 배당주 가운데 사실 배당을 한다는 건 어쨌든 기업이 이익이 내서 배당을 한다는 건데 특히 고배당주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들, 종목들은 어떤 건가요? 사실 이게 정해진 기준은 없을 겁니다. 몇 프로부터 정확하게 고배당주다라고 부르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4.5%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당연히 미국의 국채 금리가 현재 배당률이 4.5% 정도 나오니까요. 그 이상 되는 수익을 주지 않으면 그래도 고배당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 주식 중에는 지금 10% 이상 되는 배당률 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다만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배당이라고 부른 것보다는 그런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에서 최대 한 9% 사이의 배당률을 주는 기업들을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5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을 주는 종목 고배당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고배당주를 사 모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투자 초기의 포트폴리오와 지금의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투자를 시작한 지
주식 투자는 10년이 넘었지만 그중에서 배당주 위주로 투자한 지는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의 우선주 그리고 대신증권 우선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네. 지금은 국내에 있는 금융주, 그중에서 하나금융지주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이어서 SK텔레콤 순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미국에 있는 우선주들 그리고 통신주, 리츠 등등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국내 주식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솔깃한데요.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요새는 미국 시장으로 좀 떠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도 국내에 이 고배당주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국내랑 미국 비중이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다른 데서 했었는데 네. 그 7대3 비중 정도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만 가지고 댓글에서 실망이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는 국내 주식을 하면 바보 소리 듣는 딱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미국으로 떠나는 것보다 지금 오히려 이 상황이 국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보통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노라고 하는 사람이 수익을 얻더라고요. 모두가 반대할 때는 반대로 그쪽에서 예스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국내 주식 말고 다들 미국 주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지금 국내 주식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배당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되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면 미국 주식들이 훨씬 더 고평가 상태고요. 반대로 말하면 국내 주식들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주주 친화를 잘 해주는 기업이 있다라면은 저는 그 상황에서는 국내 주식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훨씬 우량할 거고요. 당연히 주주 친화에도 적극적일 겁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 중에도 일부 기업들은 그나마 주주 친화를 잘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내 주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똑같은 섹터에서 똑같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저평가 상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당률이 1%, 2% 더 나온다면 그만큼 연간 수익률도 1%, 2%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특히 다 미국 주식으로 떠날 때 국내 증시가 좀 저평가돼 있다. 그런 종목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성장주나 다른 자산주와 좀 비교를 할 때 배당 투자가 갖는 장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최근에는 성장주가 훨씬 더 실적이 좋았을 거고요. 네. 다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만 배당주에 투자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보통 주식이 항상 올해 지금 2024년인데요. 24년처럼 다 같이 오르면은 무조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성장주가 훨씬 더 이제 실적도 좋을 거고요. 남들이 50%, 100%씩 올랐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성장주와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워렌 버핏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시는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20%입니다. 자, 20%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20% 이상 되는 실적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은 저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절반 되는 10%의 수익이라도 얻고 싶다면 꾸준하게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얻고 싶다면 배당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고배당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내가 산 주식이 막 상승하고 하락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좌우가 되는데 배당주를 사놓으면 좀 안정적이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보통 주식이 계속 널뛰기를 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조금씩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매일 움직이는 변동폭이 한 달 월급이 넘어요. 매일 월급이 사라졌다가 적게 말하면 월급이고요. 많게 말하면 두세 달치 월급이 사라질 때가 있죠. 네. 보통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의 멘탈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주식에 최대한 신경을 덜 쓰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면 배당을 받는 것만 목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떨어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 배당은 확정 수익이거든요. 내가 주식을 팔지 않으면 오늘 월급만큼 사라지든 월급만큼 더 벌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단순히 배당금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리 멘탈인 저로서는 배당주 저도 유리 멘탈입니다. 투자가 적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배당주라는 것도요, 하락장이나 어떤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리스크는
매일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떤 주식이든 어떤 투자를 하든 리스크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12월에 국내 주식 하셨으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국내 주식을 하시면은 소위 말하는 그 뒤통수를 맞는다. 라고 하는 경험들 하신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뭐 재벌가 대주주의 횡포라고 하죠. 갑자기 알짜 사업을 뭐 분할 상장한다거나 뭐 이유 없이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그 중에서 제가 국내 금융을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네.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면서도 또한 기업의 주인이 없거든요. 기업의 주인이 없다는 뜻은 대주주가 마음대로 장난을 칠 수 없는 기업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무언가 뭐 예를 들면은 은행을 분할 상장한다거나 뭐 카드사, 보험사를 갑자기 분할 상장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나마 주주를 위한 주주 우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